안녕하세요. 플러썸 대표 맡고 있는 최유진. 이채린입니다. 네, 플러썸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보통 카톡 많이 쓰잖아요. 보통 일상 대화를 할 때 많이 쓰죠. 근데 플러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쓰는 카톡 같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밤마다도 아니면 대학교 가셨을 때도 우리 이제 과목마다도 그리고 또 이제 기업에 가셨을 때도 기업 교육을 받잖아요. 그때도 이제 클래썸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질문을 자유롭게 하고 소통을 자유롭게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별명이 교육계 카톡이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플랫폼이 훨씬 더 많이 확장이 돼서 그 플랫폼 자체로서도 또 이제 어떤 기업 안에서도 사내 지식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그 카이스트 하나의 수업에서 쓰기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 32개국 11,000개 이상의 학교와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학교 이런 다양한 대학교에서 쓰기도 하고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다양한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고3 때보다 더 바빴던 것 같고 그때 막 이제 전산학부도 학생회장이랑 과대표 이런 걸 하면서 또 밴드 동아리를 하면서 개발 동아리를 하면서 학업을 하면서 이런 걸 병행했던 시절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창업할 때보다 바빴던 것 같기도 한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바쁜 약간 참여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 학교에서 하는 해커톤이라든지 막 메이커톤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참여해가지고 좀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융합해서 하는 이제 프로그램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조인해서 막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었고 뭐 그런 거 참여도 많이 했었고 막 저희 막 문화행사나 막 그 축제 있으면 꼭 가가지고 막 스탬프 다 받아오고 참여하고 막 동아리들 행사들도 좀 많이 가고 좀 학교 생활을 좀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저희가 발견했던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문제를 발견을 했을 때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았으니까 그 문제를 느꼈던 배경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문제에서 시작을 하게 됐었고 저희가 클래썸이 갖고 있는 미션이 Unleash the Full Potential이라는 이제 미션을 갖고 있어요. 그 이제 미션 자체의 의미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이제 최대한 높이 끌어올려주는 이제 부분들인데 그게 가능하려면 사람들이 모두 다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어야지 이제 그 비전이 그 미션이 이제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함께 배우고 함께 학습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배우고 나누는 과정들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잠재력을 올릴 수 있는 한 가지의 부분에서도 이제 함께 했을 때 그 시너지가 날 것이다 라는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대학교 이제 카이스트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고 지금은 이제 많은 카이스트 수업에서 클래스를 쓰고 계시지만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학습관리 시스템을 이제 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 툴이든 아니 오피스 아워의 교수님 찾아간다든지 아니 이메일로 답변을 한다든지 이러한 좀 한계를 학생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대화 형식으로 풀어냈던 게 클래스룸 1.0에서 이제 대화 형태로 풀었던 게 아까 린이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사내 아니면 학교 내에서도 지식이 공유되고 흐를 수 있는 AI가 좀 탑재된 고도화된 서비스로 성장을 했었어요. 창업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도 창업을 하게 된 계기랑은 다르기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창업을 좀 꿈꿨었던 것 같고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 인생에서 절대 하지 않을 3가지 직업 중 하나가 창업이었어요. 왜 주말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막 다 압류 딱지 막 붙고 막 이러잖아요. 보면서 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구나. 심지어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막상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개발 동아리 이제 들어갔을 때 되게 여러 선배들이 창업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성공하신 분도 계셨고 실패하신 분도 계셨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 사업의 실패가 개인의 인생의 실패까지 이어졌을 것 같은데 성공하신 예를 들어서 막 장병규 회장님 그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만드신 분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 성공이 가능하긴 하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또 사업이 실패하셨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막 CTO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빠르게 확장세를 가져가시는 분들을 보면서는 아 이게 내가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으면 내 개인의 인생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구나. 특히나 지식 기반의 창업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두 눈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창업을 꼭 해야지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 내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풀 때 창업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 그게 인생의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었었죠. 비교했었죠. 플러스는 이전에 이제 아이디어로 이제 창업을 하겠다 했던 그 전 아이템들이 있었긴 해요. 근데 그 아이템들은 아까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약간 해커톤이라든지 약간 어떤 걸 기획을 하기 위해서 좀 했던 아이템들이 있었긴 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풀고 싶었던 문제가 이제 교육이라는 이제 큰 테마 안에서 소통이라는 이슈를 좀 되게 많이 해결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뭐 리니 창업은 이제 인생의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했던 거와 저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르게 창업이라는 거를 예전부터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은 막 스타트업, 창업 막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창업이 하고 싶다라는 거보다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유년 시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거주하고 생활을 하면서 이제 ABCD도 하나도 모른 채 이제 미국 땅에 딱 떨어졌는데 그 낯섦의 느낌이 아직도 되게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유일하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수학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수학은 이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막 열심히 풀었어요. 근데 수학 문제가 미국은 쉬워요. 1학년 때 덧셈을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곱셈을 배우고 입학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2 더하기 5는 7 막 이런 거 풀어요. 그럼 내가 제일 먼저 잘 풀어야지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딱 첫 번째 수학 시험 점수가 빵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1 더하기는 2고 2 더하기 5는 7인데 왜 이게 이렇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때 설명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왜 이게 나왔는지를 풀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1 더하기는 아무리 2를 알아도 하나하나 뭐 그려준다든지 내가 왜 이걸 풀었는지 동그라미라도 그려준다든지 이게 있어야 됐던 거죠. 그게 없으면 얘가 옆에 있는 사람과 카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빵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7을 우리나라는 약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때는 이렇게 7을 쓰거든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잘못 표기했다라고 해서 그것도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수학조차도 이제 언어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배경이 달라지면 이런 배려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좀 깨닫고 이 문제 자체가 좀 되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 지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커가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대학이라는 환경에 놓여졌을 때도 다들 다 다른 학교를 나왔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대학이라는 환경이 되게 낯설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랑 되게 다르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거가 제한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학생으로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되게 어렵고 막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수님을 이제 친해야 될 거 같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이제 린을 만나게 됐었고 그래서 그때 같이 공동 창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게 지금은 이제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제 해결을 하고 있어서 이제 카이스트 영재교육원에서 쓰고 있어요. 그럼 약 한 5천여 명의 이제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클래스룸을 쓰면서 이제 영재교육과 이제 이런 것들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뭐 한성가고라든지 아니면 서울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고등학교들에서도 사용을 잘 하고 계시고 대학교는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기업들까지 해서 그 수많은 과정에서 우리의 배움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창업 스토리로 한번 이어졌는데 처음에 그 소통에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원래 이제 톡방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전산학부 이제 학생 회상회 때 만들었던 카톡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학생회로서 운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되게 잘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서울대나 다른 곳에서도 학생회에서 이제 주최하는 과목별 카톡방 이런 식으로 됐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난 이 톡방 없었으면 한 학기도 못 버텼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었었어요. 전과를 한 학생이다 보니까 물어볼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스케일업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누리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클래스룸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된 거였는데 막상 그 서비스를 런칭하고 나서는 거의 카이스트 전교생이 다 정말 열심히 홍보를 해서 다 들어간다가
한 달 만에 빠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게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맞나? 이게 비즈니스 구조상으로 애초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왜냐면 원래는 이제 공식적인 카톡방이니까 사람들이 당연하게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냥 내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서비스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원래 팀을 한번 해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팀은 이제 사라졌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클라썸을 유틸리티 툴로서 학교에 이제 제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클라썸이 새롭게 재탄생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진이 또 많이 같이 하면서 이 클라썸의 시작들을 만들어 갔었고요. 근데 그때는 되게 많이 두려웠기도 하고 또 허무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막 8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서 만든 이 서비스가 되게 한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클라썸이 계속 성장하고 잘 되는 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닌 걸 더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분 1초 막 쪼개가면서 되게 바쁘게 살아도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우리한테 되게 소중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한 계기이기도 했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창업하고 기숙사 스토리. 저희가 많은 분들이 공동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를 조금 조합을 해보면 린이 2017년에 클라스를 시작을 처음에 1.0을 했을 때 그 스토리에 제가 없어요. 2.0을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팀을 이제 해산을 하고 다시 린이 이제 제로투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조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8년 2월에 저희가 2.0을 출시를 했었는데 제가 1월에 이제 클라썸을 조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다시 서비스를 린이 그때 풍파를 겪고 다시 이제 만드시는 과정에 조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인을 했을 때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른 창업을 준비를 하고 실제 이제 MVP를 이제 되게 로우하게 한번 해봤었고 이제 서비스를 그걸 바탕으로 만드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린도 교육 쪽을 하고 있고 저도 교육 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카이스 이제 창업 선생님이 교육 쪽에서 하는 다른 여자 창업자분이 있는데 혹시 한번 만나보실래요? 라고 이제 메일을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럼 뭐 한번 만나보죠 라는 생각으로 이제 둘이 이제 만나게 됐었고, 그때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조금 더 창업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린한테 그냥 서비스를 소개하는 상황이었고, 린은 그냥 와서 그냥 만나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한 30여 분 동안 이제 제 아이디어를 린한테 이제 보여드리면서 혹시나 이 시간이 여유가 되신다면 제 서비스를 외주로 맡겨도 될까요? 이걸 물어보러 이제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린이 제가 하는 피칭을 같이 보고 혹시 코파운딩 하실 생각 없냐라고 30여 분의 찰나에 좀 같이 얘기를 하게 됐었고, 그때 같이 저도 그때 어떤 뚜렷한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좋다 같이 창업합시다 해서 그 다음날 창업 시작해서 지금 거의 6년 동안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같이 W8 2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사무실 출근을 딱 하고 그날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하여튼 그 사이 때까지 진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집을 가는데 되게 힘들고 피곤하니까 빨리 기숙사 가서 쉬고 싶다고 걸어갔는데 계속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에 안 가시지? 왜 집에 안 가시지?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기숙사 앞집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앞집 사람이랑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창업 시작하면서 이제 카팔에서 같이 끝나고 밤에 걸어갈 때 기숙사를 같이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되게 리프레시도 하면서 서로의 아이디어도 공유하면서 되게 10분? 한 15분 되는 짧은 이제 시간이지만도 그 시간 안에서 지금의 클라썸의 비전들이 많이 그려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정말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때 떡팔에서 딴 데 이사 가고 했을 때도 학교 안에 있긴 했지만 걸어가는 그 상황? 아니면 서쪽에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짧은 거리에서도 대화도 되게 저희한테는 그때 생각해보면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큰 틀에서는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관점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인 것 같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배웠던 어떤 사고관들이나 어떤 로지컬함 이런 것들은 실제 경영을 한 측면에서도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정의하고 그걸 해결하는 그런 방식 자체에서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처음에 한 클라스 1.0, 2.0까지 직접 개발을 했었는데 그때 개발을 했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지금도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걸 설계하거나 하더라도 이 개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나 이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지 어떤 고충이 있을 수 있는지 물론 뭐 저는 지금은 이제 개발 직접 하진 않으니까 100%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고 상의하고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뭐 AI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상황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고 고민함에 있어서 사실 이게 내가 마인드셋 자체가 이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 내가 더 알아봐야지, 재밌네, 약간 이렇게 가는 과정이 막막한 두려움이 있으면 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프로그래밍이라는 영역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괜히 더 모르겠는 영혼으로 가득한 느낌이 들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미 부딪혀봤고 내가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해봤다 보니까 그런 학습 사이클이 이제 안에 있어서 그걸 계속해서 좀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우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물론 이제 개발을 하는 그 손코딩의 그 맛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하든 또 하나의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개발자 베이스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저는 정말 좋은 게 내가 어떤 걸 구현하라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그거를 만들거나 개발자이기 때문에 옆에 친구도 개발자일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냥 빠르게 사람들을 모아서 그걸 만들어 볼 수 있다는 되게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린도 이제 그렇게 처음에 저희가 카이스트 시작을 했을 때 되게 훌륭한 카이스트의 이제 친구들 이제 같이 모아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저희가 그 카이스트에서도 지금 개발 뭐 CS에 계시는 학생분들도 창업을 그래서 훨씬 더 가깝게 느껴하고 꿈꾸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까 린 얘기한 것처럼 AI 지금 새로 기술 고도화 되는 것들도 실제 리딩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개발자 분들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인사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상황에 놓여져 봤으니까 좀 이해를 한다든지 뭐 진짜 간단하게 처음에 노트북 기기를 사더라도 개발자였으니까 뭘 사야 되는지 안단 말이죠. CTO 스펙으로 뭘 하고 이런 거 기분 좋으니까 그런 것들도 해드릴 수도 있고 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발 베이스를 이제 대표들 둘 다 갖고 있다는 게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인생의 키워드가 좀 시너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도 사실 공부했던 방법들이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나 이런 데서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알고 계신데 그 친구랑 같이 저희 집에서 합숙하면서 교과서 서로 이제 필기본을 다 서로 베껴놓고 한 장씩 넘겨가면서 가르쳐주면서 했었어요. 서로한테 퀴즈도 내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잘 배울 수 있었고 탄탄하게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 과정이 되게 재밌었고 근데 대학교 와서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또 톡방의 중요성들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 그게 결국엔 지금의 클라썸이 되어서 이게 지금은 이제 학습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같이 배웠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지를 극대화해주는 서비스라면 사실 이게 학습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영역에서도 사람들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람들이 더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클라썸을 하는 것들이 뭔가 제 꿈이 막 따로 있고 클라썸이 따로 있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의 시너지를 잘 낼 수 있을까 그런 환경을 누릴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학습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지금의 클라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좀 앞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Unleash the Full Potential이잖아요. 그게 그냥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닿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모든 사람이 다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데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학교라는 틀 안에 들어가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한다 했을 때는 손 들고 내가 질문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책을 뭐 문제를 풀어서 해야 된다라든지 근데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막 인강을 들어서
봤을 때 또 잘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제 학생들이 있으신 것처럼 그래서 그 잠재력을 펼치는 방법들은 되게 다양한데 그거를 클라스룸을 통해서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스룸이 처음에는 이제 툴로서 시작했을 때 소통과 Q&A에서 시작을 했다면 지금 클라스룸 안에서는 되게 다양한 컨텐츠들도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을 이제 모여서 이제 그룹핑을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뭐 줌이라든지 카우시나 패들렛과 같은 다른 툴들과 연동이 돼 있어서 그 툴을 갖다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제 밸류들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해외 진출 글로벌 나아가는 부분에 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그 장면이 저는 이제 스팍스라는 계열 동아리 했는데 동아리 방 안에서 이제 부원들이 쭉 둘러 앉아서 왜 클라스업이 잘 안 될지를 이야기를 하나씩 해줬어요. 네, 그게 다 처음에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 구멍이 되게 많은 상태잖아요. 당연히 그 구멍은 뇌피셜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에 부딪히면서 가설을 하나씩 검증하면서 채워나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일단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내가 이 도전을 하면 안 돼야 하는 이유 같이 느껴지는데 네, 사실 이런 거절의 순간들이 창업하면서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제품을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기본은 거절이거든요. 근데 내가 설득을 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세일즈를 해나가는 건데 그랬을 때 이걸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내가 거절 당했으니까 또 마음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빈칸이 있고 구멍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거에 대한 힌트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집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그 카이스트 경진대회 창업 경진대회 E5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멘토님이 계셨는데 저희 팀한테 처음에 이제 말씀 주셨던데 국내 대학 시장 너무 작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봤는데 말이 되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 10배, 100배 이상의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게 투자자의 기본 원리인데 시장이 작다면 사실 그 가치가 별로 없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사업을 접어야 하는 이유를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거 해외 대학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기업 교육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가설을 세워서 검증해 나갈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인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가설들을 하나씩 검증을 해나가기 시작했고 정중앙 창업경진대회 때 그때 저희가 이제 결선까지 갔었어요. 그때 이제 심사위원으로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우리한테 그렇게 호평을 주셨던 분이 심지어 심사위원이시면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가설들을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비하인드로 들으니까 저희가 그때 대상을 결국에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를 진짜 좋게 봐주시고 주변에 칭찬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조언을 해줬을 때 그거를 되게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또 검증해서 올 수 있는 팀이다 라고 이제 많이 말씀 주셨었고 그래서 이제 특히 초보 창업자분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실수가 막 예를 들어 투자자분들이 뭐라고 말하거나 하면 막 싸우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라고. 왜냐면 우리 사업에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동의해줄 건 동의하고 이러면서 좀 더 담담하게 바라보고 사업과 나를 분리해서 바라봤을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흡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거절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창업을 하게 됐을 때 그 창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간혹 받아요. 네, 그걸 가장 잘 표현했던 이제 워딩 중에 하나가 이제 링크드인의 이제 대표였던 리드 호프만이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그 창업은 절벽을 뛰어내리는 순간부터 그 비행기 올라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제가 해석했던 거는 처음은 사람이 원래 절벽을 뛰어내리려면 뭔가 있어서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뭔가 그 낙하산이 있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뛰어내리는 그 무모함이 저는 창업에 있다 생각해요. 그 무모함, 뭔가 그 열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뛰어내리는 순간에 그
용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을 해보는 거 하나. 두 번째가 비행기를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내가 뛰어내리면 막 우왕좌왕하고 막 당황하고 할 거 아니에요. 뭐부터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저희 둘이 시작했다가 그래 5명이 됐다가 10명이 됐다가 70명까지 이제 팀원들이 계시는데 그 한 명 한 명이 그 비행기 부품들을 막 만들어요. 어떨 때 보면 창문이 막 사이즈가 안 맞는데 만들었을 때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버려야 되는데 그 결정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바퀴를 만들고 누구는 엔진을 만드는데 바퀴만 만들다 보면 엔진이 없으면 이게 비행기야? 이럴 수도 있고 그 코릴레이션십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대표의 역할이 그건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바퀴를 만들더라도 비행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려주고, 다른 사람이 엔진을 만들거나 바퀴를 만들 때도 그 연관관계를 그려줄 수 있고 계속해서 그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해주는 역할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팀원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들이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리는 골에 얼마나 가깝게 와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준비가 이제 되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당연히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도전을 하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좀 이제 미리 해본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행착오들을 좀 줄이고 싶다면 또 내 무릎이 너무 까지고 싶지 않다면 추천드리는 것들은 이제 이런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가보시는 것들이 추천을 많이 드려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창업자 옆에서 보면서 그 삶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시간을 쓰고 어떤 상황에 계속 직면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저 일을 정말 하고 싶은가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창업을 하거나 뭐 취업을 하거나라는 게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 대표로서 시작하는 게 있고, 정말 공동 창업자 초기 멤버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진짜 스톡옵션을 받는 어떤 초기 멤버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스케일업하고 있는 그 로켓 단계에 합류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아니면 안정화된 스타트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때그때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다른데, 내가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에 가서 어떤 헤매는 단계로 유의미할 수는 있지만 빠르게 성장을 하는 스타트업에 가면 좋은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흡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구를 또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때 만났던 인연들이 또 나중에 내가 되게 어떤 사업을 하든 무언가를 일을 함에 있어서 또 도움되는 인연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 예를 들어서 특히 카이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배분들도 많이 창업을 하셨고 정말 좋은 인재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스타트업들을 소개받을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런 곳들을 가셔서 또 충분한 경험을 해보면서 창업에 대해 간접 경험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팀에도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그 학교 다니면서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좀 계속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냥 하나의 방식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수업을 선택하기보다 그 수업 그 상황에서 만약에 외부에서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막 수업을 3주, 6주씩 빠져요. 근데 대신에 교수님을 설득을 합니다. 교수님, 제가 정말로 저의 꿈을 다루기 위한 이러한 인턴십은 어떤 기회가 있는데 이게 학기 중에밖에 없다. 그래서 제발 제가 이거를 좀 들을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수업을 안 들어도 인정을 해주실 수 있겠는지를 미리 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막 찾아다니면서 피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은 보긴 했지만 앞에 거는 제가 혼자 공부를 좀 하고 보겠다, 허락을 받는다든지 해서 저는 외부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때 했던 재밌는 활동은 드림워크스 그 프로덕션 PD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통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프로덕션 할 때 어떠한 생각을 디렉터가 하는지, 그분이 릴로 앤 스티치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든 감독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어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했고 왜 그걸 만들었고 감독인데 왜 보이스 액터가 됐었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런 마케팅을 해나가는 그 프로덕션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들어볼 수 있었고, 아니면 외교부에서 이제 외교
장관님 들어왔을 때 통역을 맡아서 되게 운이 좋게 정상회담 들어가서 같이 그것도 볼 수도 있었었고 이런 기회들을 좀 되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지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면 좀 나아가서 내가 정말로 이걸 하고 싶은지 이걸 했을 때 나한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전공과 상관없이 막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석사까지 이제 실제 연구를 과정들을 하긴 했었지만 그 외에도 되게 많아서 끊임없이 좀 도전을 하고 그걸 찾았던 게 지금 창업하면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들은 책을 좀 더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그 좀 지금 이게 되게 클리셰할 수도 있는데 왜 책을 읽냐면 시간이 그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리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을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말에 읽을 시간이 있었을 텐데 취사 선택이 전에 책을 안 읽고 나 놀겠다 약간 이런 거였으니까 좀 더 내가 그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배울 수 있는 관점들이 있었더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좀 책을 읽으면서 좀 배웠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해서 독서를 왜 그때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좀 지금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일이든 좀 스스로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끝까지 져보는 거, 결과를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뭐 어떤 동아리 활동일 수도 있고 학생 활동일 수도 있고 어떤 학업일 수도 있고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뭔가 이게 또 찔러봤다가 애매하게 그만두고 이렇게 일을 그냥 벌려가거나 했을 때 스스로에 있어서도 성공 경험을 갖기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진이 말씀 주신 게 어떤 창업할 때 무모함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런 자신감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작은 성공 경험을 스스로 쌓아왔느냐에서 좀 결정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것과 비슷하게 해봤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산학부 학생회장을 하면서 정말 신규 사업들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그런 성과들이 인정받아서 기층이라고 17개 이제 학과들의 학업 활동들의 이제 학생회 활동들을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때 막 1년 내내 1등을 하고 이랬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스스로도 나 혼자 그냥 난 잘해라고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랬을 때 이런 결과를 얻었고 그게 다음 발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스스로의 어떤 한 단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저는 학업이든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해오면서도 결국 그 성공 경험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자신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뭐에 자신 있는지, 어떤 거에 다음으로 도전할 동기들을 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결국 또 힘을 합하게 될 거고 또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내가 그 다음 일을 도모할 때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랑 같이 하면 믿고 갈 수 있지 라는 평판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고 본인의 어떤 바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일이든 좋지만 좀 제대로 결과를 스스로 부끄러움 없이 만들어보는 걸 추천해요.